오늘은 청년들의 취업과 왜 탁월한 경력이 탁월한 학력보다 더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3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 취업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돈 많이 주고 폼이 나고 남의 눈에 귀해 보이는 직업만 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청년들이 100년 전에도 있었던지 소설가 백신혜의 작품 학사에는 고학력에 걸맞는 직업만 찾는 몰락한 지주의 둘째 아들 이병환이 등장합니다. 너 군청에 들어가지 않겠나? 며칠 후에 병환의 형은 딱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군청에요? 그래, 군청에? 그는 안이 꼽다는 듯이 군청회를 되씹고 나서 좋은 자리가 있습니까? 하고 그 형을 바라보았다. 아마 내 맘에는 차지 않겠지만 하는 수가 있나.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취직부터 해야지. 형은 아우에게 애원하는 듯한 어조였다. 대관절 월급은 얼마쯤이나 되나요? 병환은 바쁘게 물었다. 경제학사인 자기가 월급 생활로 들어간다면 얼마로 평가되느냐 하는 호기심에서이다. 한 40원은 될 거야. 이것도 대학 출신이니까 특별이지. 그 형은 간신히 머뭇거리며 바른 말을 했다. 뭐요? 40원?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쾌활하게 웃었다. 보통 학교나 겨우 졸업한 내기들이 몇십 년 군청밥을 먹다가 나중에는 제법 군 주사임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한 미물들이라고 아득한 꼴짜구니를 내려다보듯 해온 터이라 오늘의 자기가 돈 40원에 팔려 그들과 한 집안 공기를 호흡하며 동료가 되라고 하는 자기의 형의 말은 정말 정신없는 익살이라고 느끼며 잇따라 두어 번 더 웃었다. 아우의 이 맘속을 잘 아는 그 형은 그 철없음이 가엾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비웃고도 싶었으나 나는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언제나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기를 권합니다. 젊었을 때의 생산직과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를 권합니다. 3D 업종을 경험하며 모든 젊음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무엇이든 시도하여 깔끔한 업종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젊음이란 무엇이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설사 말썽을 일으키더라도 말입니다. 영원한 청춘, 영원한 자유인 조르바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썽이 생기는 건 질색이에요. 내가 짜증으로 응수했다. 말썽이 질색이라고? 조르바가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산다는 게 곧 말썽이에요. 죽으면 말썽이 없지. 당신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요.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르바의 말이 옳다는 건 나도 알았다. 그러나 그럴 용기가 내겐 없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환경이든 개의치 않고 야심을 품고서 뛰어들어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청년들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런 용기도 없으면서 고학력자라는 자만과 허영심에 휩싸여 있는 청년들은 젊음의 특권을 포기한 소설 속 주인공 병환과 같아서 그 철없음이 가엾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비웃고도 싶어집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말했습니다. 허영심이란 남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심정이고 야심은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어하는 의지이다. 조르바의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쪽에서 물었다. 닥치는 대로 하죠. 발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하지만 해본 일만 해가지고서야 어디 성이 차겠소. 나이 40이 넘으면 같은 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앨런 머스크도 출중한 경력이 학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굳센 의지로 다양한 직업, 다양한 경력을 쌓은 사람은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교양과 상식의 폭이 넓어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시련과 경험은 훗날 반드시 쓸모가 있는 인생의 다양한 연장들입니다. 내가 공감하는 30대 어른들의 말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가치가 없으면 결국에는 머티리얼리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가기 때문에
수평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수평 비교를 하게 되면 소득이 높은 회사가 유리해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내 삶의 스탠다드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만으로 놓기 쉬워져요. 내가 하는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 정도의 레벨을 유지해야 돼 라고 하면 그 레벨이라는 것을 취향의 레벨이 아니라 돈에 의한 레벨로 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해외여행은 꼭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살면서 얻게 되는 각종 물건들이나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비싼 것이 좋아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나은 처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노베이션을 하고 바뀌는 것이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소득만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닌 좀 더 건전한 생각을 하는 게 2번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 작은 소기업 단점이 정말 많죠. 근데 장점으로 그나마 만들려면 뭘 생각을 해야 될까 얘기를 한번 해보면, 내가 그냥 월급만 받고 일만 한다 요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최대한 뭘 활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다니면서 최대한 나를 위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자, 큰 기업에서는 사실 내가 하는 일만 하니까 다른 부서가 도대체 뭘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내 사업을 할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던 곳은 이 작은 회사였어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뭔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직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오너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뭔가 하다못해 문서 체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곳을 이 친구가 뭔가 해보겠다 하면 그 기회를 어느 정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주어진 일만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게 안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거로 계속 응용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이제 발전하려는 게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들 중에 뭐 취업이 진짜 목표고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일가를 이루면 되고, 내가 취업은 잠시 머물러가는 정류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작은 회사에 가게 되면 그 오너가 일하는 거를 그래도 그나마 가까이서 볼 수는 있어요. 그걸 면밀히 관찰을 하고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거를 나중에 적용을 하겠다. 아, 이런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면 안 되겠다. 아니면 뭐 이런 거는 괜찮다 하는 걸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획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회계 일도 안 해 자꾸. 처음엔 너무 싫었죠. 나중에 내 사업을 꾸리면서 느끼는 거지만, 야, 회계 진짜 돈 받으면서 배웠구나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닐 때 밖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습득을 해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래에 대한 야심과 목적을 가지고 중소기업, 농촌과 어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작은 사업체를 창의적인 노력으로 성장시키고,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하청 구조도 젊은 혈기로 뜯어고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와 복지 차이를 줄이며, 나아가서는 그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젊은이들을 나는 좋아합니다. 그들의 땀과 경험들과 창의력은 그들 자신이 부자가 되는 꿈을 이루면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연장들입니다. 오그만디노가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사업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그와 달리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경력보다 학력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면서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면 차라리 집에서 놀거나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겠다는 청년들과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3수, 4수, 심지어 9수, 10수까지 하는 청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철부지 어린애들이고 미래의 우물한 개구리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